안녕하세요. 얼른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47% 상승했고 나스닥 0.9%, S&P 500이 0.69%, 러셀은 0%로서 거의 보합을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장은 옵션이 만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트럼프의 관세가 아무래도 위법이다. 자, 그로 인해서 장이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 같은 경우는 뭐 보합을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 자, 그로 인해서 러셀은 지금 이제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본다면은 관세로 인해서 좀 올랐던 종목은 아무래도 애플이 좀 관세로 인해서 올랐고, 그 다음 아마존이 좀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거는 아무래도 한 4% 올랐는데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아무래도 300불 밑에서는 좀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좀 올랐고, 은행주도 역시나 마진 빠졌던 것이 다시금 반등됐다. 아직까지 신용의 리스크가 있는 오라클은 계속해서 좀 빠진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관세로 인해서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뭐 프로큰 갬블 이런 것들도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올랐죠. 저 홈디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은 관세로 인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장세가 나쁘진 않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아무래도 조금 하락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관세로 인해서 조금 상승했던 종목이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던 것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좀 많이 올랐고, 좀 내렸던 것은 헬스케어라든지 에너지가 좀 내렸다. 그래서 섹터 8개 중에서 9개가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700에서 6,770에서 지금 이제 2,700사에서 왔다 갔다 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해봤자 계속 손실만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우량주 많이 빠진 종목들 있죠.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담아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 이제 아는 종목들 갖다가 단타를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많이 빠진 좋은 종목들은 좀 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눕고 있고, 조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한 요 정도 조정 아니면 요 정도 조정이니까 적어도 한 6% 정도밖에는 조정이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뭐 그렇게 깊지는 않다. 나온다 하더라도 6%, 깊다 하더라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거치면서 가는 조정이지 여기서 털고 가는 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에 있는 거죠. 이런 식에 올라가는 왼쪽 어깨에 있다는 겁니다. 왼쪽 어깨. 지금 이제 요 어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 되면서 추세가 꺾일 때, 지금 이제 이런 데 있으면 우리가 털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 오른쪽 어깨에 있는 게 아니고 왼쪽 어깨에 있다는 게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때 심리가 좋지는 못하죠. 이렇게 황보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렇게 있는 거지 이게 투심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유동성도 있고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쪽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주가가 꺾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의 자세로 좀 바라볼 때고, 많이 꺾인 종목들은 좀 들고 갈 때다. 저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우도 조금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고, 가장 좀 많이 올라왔던 것이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죠.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1선 거기에 딱 맞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의 추세는 아직도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뚫고 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에 있는 것이 나스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일선을 지키면서 21선을 뚫으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은 기간 조정 아니면은 월요일 날 또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 좋겠죠. 그렇게 돼 있고, 러셀은 오늘장에서 좀 많이 조금은 일단 횡보가 됐다. 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져 버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모양이 있었고, 자, 10년물 금리는 오늘장에서 조금은 일단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뭐 환급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아직까지 뭐 큰 폭에 움직이진 않았겠지만, 환급을 해주게 되면은 국가의 재원이 다 빠져나가겠죠. 그럼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되겠죠. 국채를 더 찍어내면 아무래도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다 예상한 것보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환급 자체가 제대로 될 거냐.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시장은 조금은 관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트럼프의 긴급 간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후에 S&P 500 지수가 상승하고 다우지수도 200포인트나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부담을 안고 있던 기업들에게 뭐 코스코 이런 데 되겠죠. 자, 그런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들, 자, 그런 데 있어서 좀 안도감을 주었고, 자, 미국 경제를 여전히 괴롭히던 고착화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두 가지 정도가 비용의 증가 부담을 조금 들어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6대 3으로 대부분에서 판결이 났는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판시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새로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법적인 싸움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또 끝날지가 좀 많이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아마존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사 제품의 최대 70%를 중국에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일부 품목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 2% 정도 상승했고, 홈디포 역시도 이번 판결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기업들의 주가들도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는 일단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고. 아마존의 경우는 많은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면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해당 제품의 구매량을 줄이게 된다. 근데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급법원들이 관세를 납부한 사람들과 정부가 지급하는 막대한 환급금에 대해서 어떤 일을 벌어져야 될지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환급을 할지 그게 문제죠. 지금 코스코라든지 레이벤 이렇게 안경 회사들이 있죠. 다 수로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 자, 그것이 관건인데, 만약에 돈을 갖다가 다 돌려주게 되면 그것이 사실상 경기 부양책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도로 다 돌려주게 되면은 돈이 풀리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관세 판결 이후에 개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했고 시장에는 몰려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이번 주는 소매업계의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었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금은 심리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개인 투자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아무래도 우리가 심리가 안 좋을 때 주가 자체가 그렇게 폭락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을 때, 자, 그런 것들 아시고, 지금 이제 주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는 들고 있는 것이 항상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일단은 잦은 매매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PCE 있죠. 이거 디셈버 MOM 기준으로 봤을 때 0.3 정도 예측했는데 0.4가 나왔으니까 좀 물가가 좀 높게 나왔다. 저번보다도 좀 높게 나왔죠. 0.2인데 0.4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YY 기준으로 했을 때라도 2.9%인데 3% 저번보다도 조금 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결론은 일단 금리를 내리질 못하죠. 금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러셀 지수가 조금은 지금 이제 하락으로서 장을 마감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GDP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죠. 2.8%에서 1.4%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베센트가 요거는 셧다운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퀘션 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기들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S&P 글로벌의 매뉴팩처링 PMI 지수도 52.4 예측했는데 51.2 조금 낮게 나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은 다 넘겼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뉴세일이 있죠. 홈세일. 이것도 조금 73만 2천 건인데 74만 5천 건을 쓰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은 홈세일은 많이 팔렸다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물가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 조금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투자자의 심리는 좀 관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계획, 그 다음에 이란의 공격 가능성,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자, 이런 것들에 좀 대비하고 있다는 요 세 가지가 아무래도 시장을 또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옵션 만기라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서 국제비상경제권한 이게 부당하게 적용됐다. 그렇게 대부분의 판결 후에 시장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자, 그와 더불어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렇게도 밝혔는데 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이 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처음에는 상승세를 보였다가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번 판결이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의 긴장을 좀 완화한다는 것들, 또 피해 기업에 대한 환불을 가져온다는 것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좋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기대되면서 조금은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월가와 더불어서 일반 대중 모두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무역과 또 관세 문제를 다뤄야 될 것이다. 또 불확실성이 또 남아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급 문제가 되겠죠. 미국이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 그 다음에 수십억 달러를 반환하도록 강제하는 문제가 하급 법원으로 다시금 회부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법적 분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더 넘쳐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받는 과정은 길고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개별 소송을 하거나 집단 소송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졸업한 후에 그것도 받을까 말까 하겠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저 코스코 이런 데는 이미 다 수술을 해놨죠. 1년 전에. 자,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 대기업들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향후 관세 부과는 이처럼 포괄적이지 않을 수 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겠죠. 근데 이 결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예지가 생겼다. 우리한테 좀 좋은 거는 인플레이션이 안 높아지니까 조금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백악관에서 나오는 다른 정책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트럼프가 화요일 밤에 의회에서 합동회의 연설을 할 건데 국정연설을 할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10일에서 15일 안에 불분명한 시한을 제시를 했지만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다. 자, 그렇게 일단 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는 조금은 시장 자체가 등락이 좀 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히 엠색은 기업 중에서 아무래도 이때까지 상승했던 것은 올해 들어서 구글하고 여기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 그런 높은 기대에 직면되어 있죠. 웬만한 가이던스 가지고는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확신시켜줘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다시금 반등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말 앞두고 증시는 좀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는데 지정학적 위험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몇 %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사람들은 일단 위험 노출을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부진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 심리에 더욱더 악영향을 또 미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심리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일반적으로 10에서 15%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저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주식에 대해서 소폭의 비중을 늘리는 등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요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문을 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건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조정을 안 받았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대한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재정부 양책, 정부 지출 확대, 그 소비자라든지 기업의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이 몇 달 안에 효과를 발휘하면서 초기에 경제 침체를 완화시켜 줄 것이란 희망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것은 적어도 5월달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때까지는 심리는 좀 불안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가 위법하다, 그렇게 판결을 했다면은 그 후에 일단 어떤 주식들이 수혜를 입을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입장에서 6대3으로 해당 법률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라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소매업체라든지 제조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나이키, 타겟, 홈디포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혜를 입지 않겠는가, 웰스파고에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저 중요한 회사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빌로 있죠, 이런 회사들. 그다음 스테이닝 블랙 이런 것들, 그다음에 G 헬스케어, 그다음 베스트 바이렌지, 나이키, 캐터필러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거기다가 타겟 이런 회사들 아무래도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룰루레몬이라든지 아마존, 그 다음에 지금 로스 있죠. 그 다음 홈디포 있고, 달러트리 있고, 자, 이런 회사들, 뭐, 프록트앤갬블 이런 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나이키 같이 작년에 무역 관세로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의 신발 가격이 2024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9월까지 17%나 상승했고, 의류라든지 장비 가격 같은 기간 동안 14%나 18%가 급등했다. 그래서 지난해 5월에 신발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협회를 통해서 행정부에다가 보낸 서한에서 공동 서명을 했죠. 그래서 신발 산업에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해당 관세가 사업의 중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기가 물고 돈을 갖고 와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나이키가 조금은 지금 이제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타겟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가 아니고 타겟입니다. 타겟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데, 타겟 자체도 관세 부담으로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관세 철불에 의해서 큰 이득을 볼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이런 소매업체들은 기업 전력에 대한 불확실성의 원인은 무역세로 돌렸고 아무래도 주당의 순이익 전망치에 대해서도 평소보다 넓은 범위를 제시하기도 했죠. 그래서 2025년도 5월 3일로 끝나는 3개월 동안 타겟은 1분기 매출 예상치를 하회했고 근데 거래량도 상당히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때 CEO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서 관세 상황을 갖다 지목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되면은 조금은 일단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홈디포 한번 보겠습니다. 홈디포 역시도 일부의 무역세가 철회됨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격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자, 이는 소비자 사이에서 아무래도 회사 인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CFO가 나와서 일부 수입품의 관세율이 지난 분기 같은 시점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관세로 인해서 사업상의 어려움을 인정했다는 거겠죠. 최근에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가에 상승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판결 후에 주가는 처음 상승세를 보였지만 몇 가지 요인이 전체적인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상승분의 일부가 반납된 이유가 있다는 게 좀 왔다 갔다 많이 했죠. 그래서 이미 납부된 관세를 환불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들, 또 일부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관세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넘쳐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또한 1974년대 무역법 122조를 포함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관세를 갖다 재부과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백악관이 외국 상품 자원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조치는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세 불확실성에 적용해 왔고, 자, 현재 이러한 징수한 관세가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문제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증가될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의 텍스 컷으로 인해서 평균의 세금 환급액이 있죠. 세금 받는 게 텍스 리턴 받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4% 정도 증가할 건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어떤 주식들이 이걸 통해서 텍스 리턴을 통해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이번에 세금 신고 시즌에 납세자들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돈이 주식으로 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월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2월 13일까지 평균 환급액 자체가 2,476달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S에 따르면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환급액이 작년보다 계속해서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세금 신고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 때문에 2025년도과 비교해 봤을 때 환급액의 격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세금 신고 기간 동안에 가구당 한 1,000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납세자들이 그 돈을 쓰든 저축하든지 간에 일부 주식은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할인 소매점에 있어서는 지난해 저소득 가구의 세금 환급 지출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은 의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저소득과 중소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체들이 2016년도에 가장 큰 매출의 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있죠. 로스 스토어를 갖다 예를 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한 12% 급등했는데 배당 수익률도 0.8%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3명 정도가 일단 바이든급을 주고 있고 19명 중에서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평균 가격 목표는 지금 이제 198불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로스의 높은 매출의 성장률,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성장형 실적이라든지 상당 규모의 신규 매장의 확장 잠재력, 그리고 자사주 매입,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잉여 현금을 갖다 환원해온 이력을 고려해 볼 때 전문 소매업체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될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현재 수준에서 한 10%의 상승 여력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재정적인 여유가 생긴 고객은 환불금을 갖다 고가의 상품 구매 아니면은 미지급 부채 상황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연간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이번에 세금 환급금을 갖다가 부채 상황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었죠. 그래서 13%로 환급금을 저축에 넣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수 등급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아무 돈을 갚아버리니까 회사들이 이자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득을 좀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회사들은 현재 수준에서 한 25%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23명 중에서 17명이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적어도 91불 정도는 아무래도 평균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회사가 특별히 1.7%의 배당 수익률도 제공하고 있고 자, 상향용이로는 소비자의 재무 상태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신용지표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이 좋기 때문에 뭐 부도날 염려라든지 자, 아무래도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을 여유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IAPA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1750억 달러의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 환급은 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핵심 수혜의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거시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제가 떠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빠르니까 자, 이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앞으로의 상상력을 키우셔서 어떤 식으로 일단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계속해서 일단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현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인 법적 결정 하나 때문인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1,750억 달러. 와,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로 이 돈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네, 바로 연방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이 막대한 현금 더미를 풀어버린 건데요. 그렇다면 이 돈 대체 전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앞으로 경제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우선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그 판결, 그 법적 배경부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국제진급경제권한법, 줄여서 IEPA라는 법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막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 헌법상 관세를 매기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딱 확인시켜준 셈이에요. 바로 2026년 2월 20일, 이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수년간 걷어들였던 그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 그 법적 근거가 말 그대로 공중분해돼 버린 겁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해서 뭐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자, 지금부터 아주 복잡하고 또 치열한 그런 환급금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이 상황을 두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행정적 대혼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건 그냥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행정적인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업들이 돈을 돌려받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통관 절차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난 거랑 이미 다 끝난 거. 이 둘 사이의 그 과정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비교적 간단한데 다른 하나는 정말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180일이라는 시간 제한입니다. 딱 180일이에요.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놓친다? 그럼 수십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막대한 현금, 이 횡재를 손에 쥐게 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그 수혜자들, 바로 기업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코펠센트 재무장관의 이 비판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찌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은 이미 관세가 붙은 만큼 상품 가격을 올려서 사실상 그 비용을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떠넘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로부터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기업의 횡재,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와, 여기 이름들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쇼핑한 아마존, 메이스는 애플 제품, 뭐 즐겨 신는 나이키 운동화까지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거의 모든 대기업이 이번 환급금 파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특히 코스트코 같은 회사는 정말 발 빨랐어요.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보호소송이라는 걸 걸어두면서 권리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아마존이나 홈디포 역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거대한 기회를 잡을 준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볼까요? 이 막대한 돈벼락이 미국 경제 전체에는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까요?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정부 지갑에서 1,7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와서 곧바로 기업들 계좌에 그냥 꽂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막 푸는 우리가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같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쏴주는 거니까요. 변화가 정말 극적입니다. 보세요. 18%에 달했던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대법원 판결 딱 하나로 7% 수준까지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관세가 낮아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떨어지겠죠? 이건 곧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 식혀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 걱정을 덜게 된 연준, 즉 연방준비제도는 이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업들 손에 들어온 이 어마어마한 현금, 이 유동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죠. 기업들은 갑자기 생긴 이 거대한 돈으로 뭘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겁니다. 왜냐?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니까요.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제가 피자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환급금 덕분에 회사 전체의 이익,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의 크기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으로 피자를 나눠 먹을 사람, 즉 주식의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사람당 돌아가는 피자 조각, 즉 주당 순이익 EPS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강력한 효과죠.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S&P 500 지수 목표치를 9,000선까지 대폭 올려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달라진 잠재력을 숫자로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행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뭔가 다른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내든 122조라는 새 카드는요. 기존에 쓰던 IPA에 비하면 글쎄요, 세율이나 기간 면에서 훨씬 약한 무기일 뿐입니다. 예전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장기적인 영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하룻밤 사이에 관세가 막 폭증하는 그런 극심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미래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법원 판결 하나가 시장의 근본적인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 가장 큰 리스크 하나가 사라진 셈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의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